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3년 된 여자입니다. 시댁과는 10분 거리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시댁과는 멀리 살아야 좋다는 말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 말할 곳이 필요해 사연을 보냅니다. 지금의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시댁과 자주 왕래를 했고 그래서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결혼을 마음먹고 인사드린 날, 어머님께서는 자신이 혼자 살아서 결혼하면 함께 사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신혼에 대한 로망도 있기에 그건 어려울 것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아쉽다고 하셨지만 저희의 의견을 따라주셨습니다. 대신 결혼하면 자주 연락하면서 친구처럼 지내자고 하셨습니다. 그냥 인사치레적인 말이신 줄 알았죠. 그런데 정말 매일 아침마다 카톡이 왔고 저녁이면 아무 이유 없이 밥은 먹었냐부터 오늘 회사에서는 어땠냐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왜 먼저 연락 안 하냐고 하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론 저희 고부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 엄마와도 연락을 매일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렇게 강요하시니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연락 오면 저는 마치 AI가 된 것처럼 감정 없는 대화를 했죠. 한편으론 어머니 입장도 이해가 돼서 저 역시도 먼저 연락드리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병원에서 교대 근무를 했고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저녁 6시면 퇴근했습니다. 결혼 3개월 정도 되었을까요? 어머님은 남편이 밤에 출근하면 혼자 있기 너무 위험할 것 같다며 시댁에 와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무서움도 별로 없고 혼자 있으면 드라마 보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타입이기에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야간 출근이라 준비를 하면서 내가 밤에 출근할 때 자기 너무 걱정된다고 엄마 집 와서 자라는데 이러는 겁니다. 분명히 그때 거절 의사를 이해하신 줄 알았거든요. 남편에게는 어머니 집에 가면 불편해서 그냥 집에서 혼자 편하게 자고 싶다고 좋게 말했죠. 그런데 남편은 그걸 그대로 싫다고 이야기했나 봅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연락하시더니 나는 너 걱정해서 말했는데 나랑 있는 게 그렇게 싫으니? 다른 사람들처럼 고부 갈등 없이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너는 나랑 친해질 마음이 없구나. 널 딸같이 대하려 한 건데 너가 그랬다니 서운하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남편이 잘못 전달한 부분도 있고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며 말씀드리고 풀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이번 주 남편 야간 근무일 때 오라는 겁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거절하기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인데도 굳이 와서 자라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당일이 되었고 저는 출근할 때 잠옷과 화장품 그리고 다음날 입을 옷까지 바리바리 쌌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출근길에 짐을 들고 가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렇게 근무를 마치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할 일 끝내고 밥을 먹자고 하시는 겁니다. 퇴근하고 배고파 죽겠는데 말이죠.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대야 한가득 쌓여있는 마늘이 있었습니다. 마늘 양은 꽤 많았는데 그걸 깐 뒤 밥을 먹자는 겁니다. 퇴근하고 와서 밥 먹고 얼른 잘 생각을 했지만 어머니는 마치 저를 기다린 듯 장갑과 칼까지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퇴근하자마자 손만 씻고 2시간을 마늘만 깠습니다. 마늘을 다 까고 라면을 끓여 먹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라면도 제가 끓이고 설거지까지도 했죠. 씻고 시계를 보니 11시가 되었더라고요. 이게 과연 절 생각해서 오라고 한 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남편이 방근무일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님은 받자마자 너 어디니? 언제 오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무슨 소리세요? 저 오늘 간다는 말 안 했는데요. 했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이 방근무하면 계속 오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착각하신 건가 싶어 저는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저에게 그럼 사놓은 건 어떻게 하니? 하셨습니다. 마늘 가게 한 날 미안해서 맛있는 거라도 해주려고 하시나 싶어 뭘 사놓으신 거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만두를 만들려고 재료를 다 사놨다는 겁니다. 퇴근하고 그걸 하라고 며느리에게 전화하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 요즘 신제품 개발 때문에 매일 야근하고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집에서 쉬어야 할 것 같아요. 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그럼 저 많은 걸 나 혼자 어떻게 하니? 퇴근하고 무조건 오는 줄 알고 장 다 봤어. 저거 오늘 안 하면 안 되는데 안 자고 기다릴 테니 지금이라도 와라.
하시면서 제 말이 끝나기 전에 끊어버리셨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 바로 전화드렸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안 받으시는 것 같았죠. 전화 매너도 없는 어머님의 행동에 화가 나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도 나 요즘 매일 야근하는 거 알지 않아? 그런데 어머니가 나보고 만두 만들러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 힘들어서 절대 시댁에 안 갈 거야. 전화해도 받지 않으시네. 당신이 알아서 어머니한테 오늘 안 간다고 확실히 말씀드려. 그랬더니 남편이 알았다고 했고 저는 당연히 사건이 종료된 줄 알았어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은 대뜸 너는 시애미가 오라면 오지. 남편한테 쪼르르 바로 전화해서 일하고 있는 애한테 오라 가라 한다고 화냈다며. 그냥 오기 싫으면 싫다 하지. 내가 너 괴롭히기라도 하니? 진짜 서운하다 하며 소리치셨습니다. 솔직히 어머님이 왜 속상해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친 상태였던 저는 빨리 전화를 끊고 싶은 마음에 요즘 피곤해서 예민했던 것 같다며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생각이 들면 지금 오라는 겁니다. 진짜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난하나 싶었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휴식이 필요해서 퇴근하고 집에서 쉬고 싶어요. 그리고 며칠째 계속 야근해서 지금 너무 힘들어요.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자기가 시어머니가 아니고 친엄마였어도 이렇게 할 거냐고 하시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왜 우리 엄마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퇴근한 딸 불러서 만두 만들자고 하는 친엄마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는 일 끝나고 힘든 딸한테 일 안 시키세요. 오히려 밖에서 고생했다면서 밥 한 끼라도 더 차려주세요.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그 말에 발끈하시며 노발대발 화를 내시는 겁니다. 너무 듣기 싫어서 내내 대답만 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 11시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하고 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이 시간에 어쩐 일이냐고 물으니 자려고 누웠다가 너무 화가 나서 달려왔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삿대질을 하며 내가 너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넌 시어머니를 아주 똥으로 아는구나.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솔직히 전화랑 톡도 매일 하다시피 하는 고부 사이가 몇이나 되나요? 죄송한 마음은 전혀 없었으나 빨리 어머님을 보내야 할 것 같아. 꼭 참고 그런 뜻이 아닌데 그렇게 오해하시게 했다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에 좀 진정이 되었는지 알겠다며 그럼 남편이 밤근무할 때마다 오는 걸 약속하라는 겁니다. 제 귀를 의심했고 그건 정말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종 부리듯 하는 어머님의 행동이 안 봐도 뻔했거든요. 저도 일하는 사람으로 매번 가는 건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너 돈 좀 번다고 유난 좀 떨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유난이요?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저는 물었고 어머님은 다른 며느리들은 다 너보다 잘해. 내 주변에서 너가 제일 못해? 하면서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셨고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어머니, 제 주변에도 이렇게 하시는 시어머님 없어요. 딸 같은 며느리 기대하셨으면 애초에 저를 딸같이 대하셨어야죠. 누가 퇴근하고 온 딸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힘든 일 시켜요. 저도 어머니 이러시는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결혼도 다시 생각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화가 났는지 저를 팍하고 밀쳤습니다. 순간 소파에 부딪힌 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병원이었죠. 남편과 친정엄마는 제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와서 말하더군요. 임신 5주였는데 유산이 되었다고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너는 임신한지도 모르고 몸을 그렇게 혹사시켰니? 말씀하셨고 저는 어머님이 소파에 밀쳐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전까지 아무 이상 없었어요. 어머님 손으로 손자 죽인 거예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주변에 있던 병원 사람들은 쑥덕거리기 시작했고 시어머님은 얼굴이 새빨개져 횡설수설했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친정엄마는 그 자리에서 어디서 감히 내 딸한테 손찌검을 해? 나도 귀에서 때린 적 한 번 없는 내 딸을 니까짓 게 뭐라고 아이까지 잃게 만들어 소리치며 시어머니 뺨을 때리고 머리끄덩이를 잡았습니다. 남편은 엄마를 말렸고 시어머니에게 엄마가 스트레스 줬잖아.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인 거 몰라? 지금 이 사람 안정시켜야 해. 당장 나가. 소리쳤습니다. 퇴원한 저는 남편에게 다시는 어머님을 보고 싶지 않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통해 저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저는 그날의 충격이 남아있어 시댁과 왕래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잃었다는 슬픔에 1년 넘게 힘들었습니다. 가끔 남편에게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었죠. 병원에서 사건이 있고 나서 죄책감에 매일 새벽 일어나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남편과 함께 여행도 다니며 점점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적처럼 우리에게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찾아오셨고 오랜만에 본 시어머니의 모습은 많이 야위시고 급격하게 늙은 모습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으며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시어머니를 보니 그동안 어머니도 고생 많이 하셨구나 생각이 들어 우리는 서로 안으며 울었습니다. 현재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시고 태어난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